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이후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위원회가 오늘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 승인 없이는 지역 현안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2018년 도의사 되고 1년을 해보니까 국회의원들은 진짜 몰랐는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허울입니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하천 10,000평 넘으면 환경부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22년도 홍수 났을 때 우리가 정말 느낀 거는 지방하천 하상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환경부에서 허가를 3번이나 바꾸시겠습니다. 그래서 물난리가 그렇게 나고 이런 권한들을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권한, 농지 전용하려고 해도 권한, 전부 권한 없어요. 중앙정부에 다 허가 맡아야 돼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영일만 대교, 그 몇 년째입니까? 왜 그 허가 받는다고 이렇게, 또 사정이 허가되니까 돈이 또, 다리를 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왜 우리 마음대로 뭐 하는지, 우리 지역에 있는 다리를.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거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지방자치지. 지방자치하는 나라, 어느 나라가 그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중앙집권제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내려받기 위해서 그때 한 260가지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권한 안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또 계엄도 나고 끝이 났고, 그 앞에 또 하다가 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또 제대로 못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통합하면은 또 권한 내려받고, 자치권, 재정권 확보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서 갑자기 이제 충청도, 충남, 대전이 한다고 준비를 하니까 광주, 전남도 해라. 이래가 청와대 불러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시도에서 불러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김민석 총재가 우리가 요구했는 그때 권한, 그 다음에 직제, 이러면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돈도 연 5조씩 4년간 대통령 임기 동안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던 게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준비를 우리가 다 먼저 해놓고 안 해야 되느냐. 그 북부지역에서 반발이 좀 있는데, 그런 이제 도청 간다고 반발을 하는데, 충남, 전남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도청이 갈 이유도 없고, 오히려 도청이 더 강화됩니다. 우선 단적인 예로 지금 통합추진단을 만들었는데 50명 규모로 만들려 하는데, 대구에서 25명 옵니다. 지금 선발대 몇 명 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 신도시 집이 없어가지고 안동 옥동의 집을 다 얻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지역이 앞으로 늘어납니다. 권한이 늘으면은 그에 상응한 직원이 엄청 늘어나고 돈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이 대구하고 합의할 때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전부 경북 도청 쪽으로 온다. 그 법제화합니다. 법으로. 여기 행정통합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권한 내려오고 돈 내려오고. 그래야지 지역이 발전합니다. 대구, 경북 나눠질 때가 81년도인데 그때 대구 180만, 경북 315만이었거든요. 495만. 지금 45년이 흘린 현재 그보다 인구가 더 적어졌습니다. 대구 230만, 경북 480만입니다. 이 말이 되느냐 이게.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3,700만인데 지금 5,200만이 됐습니다. 나라 인구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왜 우리는 저로 늘었냐 이게요. 그게 다 수도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경쟁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이래서 한 10년 더 흘러가면은
경북도 대구도 훨씬 더 망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권한과 돈 재정 확보할 때 북부 지역 발전 방안 내가지고 북부 지역 발전시키고 그 외에 솔직히 돈 들어오면은 대구하고 경북이 있으면 경북 지역에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그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데 통합지역 내에서 균형 발전합니다. 그걸 쉽게 하면 우리가 낙후 지역을 위한 통합입니다. 그런데 낙후 지역에서 반대한다니까 그 지역 발전시키려고 통합을 하는데 낙후 지역 발전한다니까 이 분권도 이게 분권입니다. 권한 가져오는 게 분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오늘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고 잘 판단해서 이 기회 놓치면은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때 그때 근무한 사람들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의원님들 다 책임이 돌아갈 겁니다. 다른 지역이 저렇게 발전했는데 통합해서 너 지역은 통합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낙후된 그런 도시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야.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위원 23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에 힘을 보탰습니다. 도의회 역시 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기며 폭리를 취한 생필품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시행됩니다. 17개 업체가 조사 대상으로 탈루 혐의 금액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기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이른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3차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생활물가 밀접업종과 시장 교란행위 조사에 이은 것으로 기저귀와 안경, 달걀 등 생필품 판매 업체들의 가격 인상 행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모두 17개 업체로 가격 담합 등으로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기업 5곳과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 유통업체 6곳,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먹거리 유통업체 6곳입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만 약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독과점 기업들은 담합으로 매입 단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가격을 올리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은 위장 계열사로부터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생필품 제조 유통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실체 없는 특수관계 법인을 끼워 넣거나 허위 용역 거래로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으로 사주 자녀에게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거나 골프장 등에 쓰는 등 사치성 지출을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먹거리 유통업체들은 복잡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 이익을 빼돌리며 가격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원양어업 업체는 원양어선 조업 경비로 속여 법인 자금 약 50억 원을 국에 송금한 뒤 사주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수산물 유통업체는 특수관계 법인들의 유통 과정에 줄줄이 끼어넣어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을 유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과 함께 범직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러줘. 함께 이 순간을 나눌 때면 세상이 멈춘 듯한 걸. Close your eyes.